장군 달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나를 진급시켜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나죠.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내가 대장 진급 심사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전날 이름이 없다 이래서 좀 서운함이 있었죠. 장군은 엄청 어려운 존재잖아요. 휴가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기준이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막 주는 것 같아? 네, 휴가증에 기준이 있어요. 헬기에는 아무리 크게 경례를 해도 못 듣죠. 아니, 장병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못 들지 모르지만 헬기 보고 경례하면 뭐 휴가 간다 그런 것은 그냥 뭐 하는 얘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컷뉴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비역 육군중장 한동주입니다. 처음에 이제 준장진이라 그래서 이제 별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장군을 준장진.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매번 진급할 때마다 아주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긴장도 되고 아주 기다려지는 그런 겁니다. 또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해보게 되고, 소위에서 중위 진급할 때 첫 번째 진급이니까 그때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대위에서 소령 진급은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뭐 다행히 진급이 1차에 돼서 아주 그때 기분이 대단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진급에 이렇게 누락 없이 가다 보니까 대령 진급하고 나서 이제 장군이 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장군 진급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장군이 됐다 이런 즐거움은 있는데, 기분은 소령 진급했을 때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되면 또 많은 혜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진급할 때도 누구보다도 즐거움이 많이 있었다. 장군이 되면 흔히들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대통령을 처음 뵀을 때는 언제고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중장 별 3개 진급하고 나서 신고할 때 대통령님께 신고를 해요. 그때는 저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도 같이 갑니다. 그 이제 청와대 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국방회관에서 오전에 그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에게 신고를 하고 삼성 장군 이상만 그 청와대 가서 신고를 합니다. 긴장되지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뭐 경호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하니까 긴장도 되는데,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신고를 하고 한 부부가 같이 가서 대통령님과 그 영부인 같이 포함해서 기념사진 촬영합니다. 근데 지금 기념사진 촬영한 거 보니까 이렇게 바짝 좀 다정하게 대통령님 옆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보면 요만큼 좀 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 하실 때 그때 또 청와대 한번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악수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뭐 좀 몇 가지 강연도 좀 듣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의사항을 뭐라고 주냐면 뭐 높은 분을 보거나 윗분을 보면 인사하는 게 예의니까 그 경례를 이렇게 하면 사진을 찍을 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찍는다 그래서 인사할 때 고개 숙이지 말고 악수만 해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 너무 가까이 서지 말고 한 1m 간격쯤 되는가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악수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뵙기도 어렵고 통수권자시니까, 근데 또 이렇게 초청해서 가게 되면 어려움도 있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님은? 저는 대령 진급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진급을 시켜줬고 장군 진급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실 때 했어요. 그래서 장군이 되면 이 검을 받잖아요. 우리는 3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한쪽에는 수여자인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이제 수레자인 내가 육군 준장 한동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직접 옆에서 뵙거나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장군 달 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나를 진급시켜줬고 3정도에도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수요자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나죠. 소장 진급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진급을 시켜주셨는데 뵐 수가 없었고,
삼성 장군 될 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 신고도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뵀는데,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내가 대장 진급 심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당연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전날 이름이 없다 이래서 좀 서운함이 있었죠. 투스타, 소장까지는 투스타, 거의 뭐 실력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삼성 장군은 차관급하고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삼성 장군, 사성 장군은 이미 그 정도 되면 모든 것 조건이 다 갖춰졌다. 뭐 인품이나 어떤 전략 전술이나 이런 수준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간다. 삼성 장군, 사성 장군이면 그래서 뭐 출신별로도 안배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좀 뭐 이렇게 안배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삼성 장군에서 사성 장군은 꼭 실력만 있다, 훌륭하다 이래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대장 같은 경우는 더하죠. 군단장 하실 때 헬기를 이렇게 타고 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타죠. 꼭 병사들이 헬기에 대고 이렇게 경례를 크게 하잖아요. 네. 이게 보이나요, 일단? 헬기 타고 상공에서 보면 통상 헬기가 그렇게 뭐 전투기나 이런 거는 높이 가는데 헬기는 통상 지상에서 한 1km 위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밑을 보면 차량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부대도 여기가 어디다 뭐 이런 지형도 거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걸어가는 모습이나 격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도 헬기에도 계급장을 붙여요. 예. 예? 옆에다가 이렇게 계급을 붙이고 가는데 그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헬기에 누가 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대략 헬기의 모습을 보면 아 저거는 어느 계급이 탔다.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탔다, 군단장이 탔다는 건 대략은 조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나도 대령 때도 지금 기억이 지상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헬기 보고 아 군단장님이 가시는구나. 그 격려하고 응?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헬기 타는 사람이 밑에 있는 병사가 격려를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헬기에는 아무리 크게 경례를 해도 못 듣죠. 못 듭니다. 못 듣고 휴가도 못 받죠. 통상 보지도 못한다. 헬기 타고 누가 가는데 격렬 안에서 그분이 갑자기 내렸다. 근데 괜히 그건 무용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장병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뭐 어떨지 모르지만 헬기 보고 격려하면 뭐 휴가 간다 그런 것은 그냥 뭐 하는 얘기고 격려 안 해도 처벌 안 받는다. 일반 병사들한테 장군은 엄청 어려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휴가를 주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좀 기준이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막 주는 것 같아. 네, 막 주는 것 같아요. 그 뭐 군에 있을 때 포상휴가 몇 번 가셨을 거 아니야? 저는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갔어요. 휴가증에 기준이 있어요. 중령은 한 달에 뭐 3명이나 4명을 보낼 수 있다. 대령은 몇 명 보낸다. 통상 그 제한을 해.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에게 혜택이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기간도 대대장은 4일, 연대장은 뭐 5일, 그 다음에 사단장은 일주일. 장군들이 보내는 건 통상 일주일까지도 포상휴가를 가요. 한 번에. 예, 한 번에 가는 기간이. 그러니까 대대장은 너 포상휴가 가. 너 일주일 준다. 그건 아마 직권남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대대장은 통상 4일, 연대장 5일, 뭐 장군들이 보내는 건 통상 7일 그래요. 경례만 잘해도 이렇게 휴가를 받을 수가 있나 이게 좀 궁금을 하거든요. 저는. 통상 지휘관들을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두려운 관계, 거리감 있는 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좋다. 보이면 지적받아서 뭐 흔한 얘기로 영창 간다. 근데 보여봐야 뭐 특별한 게 없다. 포상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대대장 온다, 연대장 온다, 여단장 온다 그러면 숨기 바쁘다 이 말이야. 응?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잘못된 분위기고 다른 병사들은 지휘관이 오면 회피하는데 그 병사는 나서서 격려를 했다. 그러면 저 참 마음이 고맙다. 그러니까 이리 와. 너는 왜 안 도망가고 격려했어? 그러면 이제 너
잘했다 그래가지고 포상휴가를 다른 병사들도 숨지 말고 지휘관을 가까이 하라 뭐 이런 차원에서 격려 잘해서 휴가 주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격려 잘했다고 해서 휴가 간 거 그런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별로 받는 혜택이 다르지는 않아요. 대령하고 장군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은데 원스타, 투스타, 뭐 쓰리스타에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거 해서 그렇게 어떤 받는 혜택이나 그것은 크게 차이는 없다. 차량이 바뀐다거나. 원스타는 준장은 2000cc급 소나타나 뭐 옛날에는 그것도 줬어요. SM5 토스카 뭐 이런 걸 줬고 소장은 2500cc 그랜저 그거 주고 삼성 장군은 3000cc 대장은 3500 에쿠스. 나는 저거 탄 것 같아요. 군단장 할 때 체험맨. 장군 대령하고 장군하고 차이는 성판을 부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육군은 빨간 판에 완스타는 별 하나, 사단장은 별 2개, 군단장은 별 3개. 그래서 번호판이 없이 그걸로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번호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판과 번호판을 교체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과거에 좀 저거 했던 게 장군들이 성판을 달고 이러고 가는 것이 좀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달지 말자, 달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 내에서는 달아야죠. 응? 부대 내에서는 달고 대외적으로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성판을 달 필요 없이 번호판을 달고 가자 이래서 그런 규정을 국민들과의 어떤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